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샵에서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번 시간에 델리게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 이벤트는 델리게이트하고 아주 비슷해요. 근데 이벤트는 어떤 거냐면 델리게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델리게이트 타입을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걸 우리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나 개체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할 때 이벤트를 통해 다른 클래스나 개체의 일을 알려줄 수 있어요. 이벤트를 보내거나 발생시키는 클래스를 게시자라고 하고요. 퍼블리셔, 영어로는 그러겠죠. 이벤트를 받거나 처리하는 클래스를 구독자라고 해요.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는 선언된 클래스 내에서만 호출할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멀티캐스트 대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벤트라는 거는 일종의 한정자예요. 단넷으로 표준적으로 이벤트를 게시하는 방법이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하는 방법이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표준 이벤트 게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넷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델리게이트를 사용해서도 이벤트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델리게이트에는 취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이 표준 방법으로 안 하고도 이벤트를 게시할 수 있는데 표준 방법으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상속한 클래스에서 이 이벤트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 방법도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왜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 표준적인 이벤트 게시 방법을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벤트를 선언하는 것부터 할게요. 여기에 보면 제가 기본적인 클래스의 틀을 만들어 놨는데 커스텀 이벤트 ax라는 거는 이벤트의 파라미터로 넘겨줄 것들에 대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용자 정의 이벤트 ax예요. 그리고 퍼블리셔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할 거고요. 서브스크라이버가 이벤트를 등록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물론 이쪽 테스트에서는 그것들을 다 처리를 해보겠죠. 일단 이벤트를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퍼블리셔 클래스 안에서 퍼블릭 이벤트라는 키워드를 주고요. 이벤트 핸들러라는 리턴 타입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만들었던 커스텀 이벤트 ax를 우리가 ax로 넘겨주고요. 이거에 대한 이름은 커스텀 말고 레이즈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형태로 할게요. 표준 이벤트를 사용할 거다라는 의미예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public void fired standard 이벤트라고 해서 이 이벤트를 발생시킬 녀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raise standard 이벤트를 실행하지 않고요. 즉 펑션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protected virtual void on raise custom event라는 펑션을 만들 거고요. 얘가 커스텀 이벤트 ax를 받아서 처리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벤트 핸들러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레이지 이벤트가 널이 아니면 메시지와 date time now를 찍어주는 문자열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실제로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벤트를 선언을 했죠.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를. 그리고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를 파이어드 스탠다드 이벤트에서 실행을 할 건데요. 얘가 on 레이즈 커스텀 이벤트를 실행시킬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는 이벤트 ax예요. 이벤트 ax를 new
커스텀 이벤트 악수에서 표준 이벤트 발생이라고 할게요. 단넷의 표준 형태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작업을 할 건데요. 서브스크라이버는 아이디를 하나 일단 만들게요. 생성자의 아이디를 받고 퍼블리셔의 퍼블을 받아서 생성자에서 아이디를 세팅해 주고요. 퍼브.lazy 스탠다드 이벤트를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탭을 2번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됐죠? 이 상태에서 저는 뭐 다른 건 안 할 거고 컨솔 라이트 라인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아이디랑 어떤 메시지가 넘어왔는지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 호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퍼블리셔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를 하나 만들어서 서브스크라이버의 이름을 줍니다. 서브1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퍼블리셔를 전달을 해주고 퍼블리셔에서는 이렇게 이벤트를 발생시켜줘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컴파일 하시고요. 실행하시면 표준 이벤트가 발생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동작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퍼브 파이어 스탠다드 이벤트를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퍼블리셔의 파이어 스탠다드 이벤트로 가고요. 얘는 onRaise 커스텀 이벤트를 실행하니까 onRaise 커스텀 이벤트 형태로 갑니다. 이 레이지 이벤트 보시면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를 그대로 받아서 그냥 다시 실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꼭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똑같아요. 사실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에 등록된 외부의 메소드를 onRaise 커스텀 이벤트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fired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걸 발생을 시키면 얘는 onRaise 커스텀 이벤트를 메소드를 실행을 할 거고 onRaise 커스텀 이벤트는 lazy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이벤트를 실행을 시킬 거고요. lazy 스탠다드 이벤트는 바깥쪽에서 lazy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메소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실행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계속 잡았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통해서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게요. F5번을 누르시면 처음에 퍼브 파이어 스탠다드 이벤트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다시 F5번 누르시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onRaise 커스텀 이벤트로 가고요. 이동하고요. 이동하고 나서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를 실행하는데 보시면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라고 되어 있고 메소드는 void lazy 스탠다드 이벤트 시스템 오브젝트 커스텀 이벤트 악수 타겟은 테스트 클래스 아래 서브스크라이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버에 void lazy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걸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버에 void lazy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걸 실행했죠. 자, 이거 헷갈리죠? 이름. 저 이름 바꿔볼게요. 이거를 핸들러라고 바꿀게요.
또는 핸들러 말고 이렇게 합시다. on. 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름을 바꿔서 다시 F5번 눌러볼게요. 아까 그 위치까지 가보면 이제 딱 구분이 되죠. 자, on lazy 스탠다드 이벤트 핸들러가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거에다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는 이 메소드를 실행할 거다라는 의미예요. 타겟도 정확하게 나와 있죠. 테스트 클래스 서브스크라이버라고요. 그 서브스크라이버 밑에 on lazy 스탠다드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한다. 실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서 on lazy 스탠다드 이벤트 핸들러로 컨텍스트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console write line received this message 메시지를 찍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준 이벤트 방식을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이 표준 이벤트 방식이란 게 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표준 이벤트 방식은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발생한 이벤트를 서브스크라이버에서 이벤트 핸들러 형태로 등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벤트를 발생하는 방법도 퍼블리셔에서 파이어 스탠다드 이벤트라는 어떤 메소드를 만들고 메소드가 버추얼 펑션을 호출해서 버추얼 펑션이 다시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를 호출하도록 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벤트는 이 자신이 선언된 클래스의 바깥쪽에서 이벤트를 파이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막아놨어요. 근데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에서 메시지를 지금 발생을 시켰잖아요. 이 퍼블리셔 안에서. 그런데 이 바깥쪽 서브스크라이버 하는 쪽에서 이 메시지를 바꿔버리고 이벤트를 다시 발생을 시켜버리면 내가 원했던 동작이 아닌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발생하는 쪽과 이벤트를 등록하는 쪽이 따로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이벤트라는 키워드 한정자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델리게이트는 바깥쪽에서도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이벤트와 델리게이트의 차이점이고요. 주요 차이점 중에 하나죠. 자, 이 방식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NET 표준 이벤트 게시라고 했죠. 자, 이벤트 게시 방식에 보면 버추얼 펑션으로 프로텍티드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 on raise custom 이벤트 안쪽에서 다시 raise 스탠다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 이벤트를 발생하는 거는 이벤트 한정자에 의해서 자기 클래스, 선언한 클래스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죠. 외부에서는 안 되고요. 상속한 클래스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상속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my publisher 라고 하고 publisher에서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public이라고 되어 있는 걸 virtual이라고 동작을 바꿔요. 오버라이드를 해볼게요. 파이어 스탠다드 이벤트를 그리고 on lazy custom 이벤트 이 녀석을 바꿔줘요. 듀 커스텀 이벤트 악수에 메시지를 나의 표준 이벤트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요. my publisher를 아래쪽에서 new로 만들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나의 표준 이벤트라고 해서 하위에 상속한 클래스가 이벤트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바꿨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표준 방법을 마련해 준 거예요. on raise custom 이벤트를 오버라이드해서 뭔가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약간의 뭐랄까 제한사항이 있어요. 이쪽은 지금 이점 메시지에
at date time now 여기 이점 메시지에다가 뭔가를 변경을 해줬잖아요. 그거를 이 녀석이 변경하도록 하고 베이스로 호출해주면 되겠지만 어차피 이 레이지 스탠다드 이벤트는 이 퍼블리셔 외부에서 상속한 클래스에서도 호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고 등록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버추얼로 한다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뭐 베이스를 동작을 하고 그 이전에 뭔가 프리픽스한 작업들을 하거나 포스트 픽스한 작업을 한다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오버라이드 해서요. 자, 베이스 앞쪽에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베이스 뒤쪽에서도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 이점 메시지를 여기서 조금 바꿔서 앞에다가 야호를 붙인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로그 정도 찍겠죠? 로그 콘솔 라이트 라인 해서 이벤트가 발생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 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표준 이벤트 그리고 야호 이벤트가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표준 방식으로 하면 더 확장이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표준 이벤트 게시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스텀한 이벤트를 한번 선언을 해서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었고요. 저 커스텀 이벤트 악스 필요 없게 바꿔버리고 저 이벤트 핸들러가 아니고 제가 만든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할 거예요. 자, 비표준 형태의 델리게이트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냥 메시지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non 스탠다드 타입을 받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름들을 조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non 스탠다드 그리고 온레이지 이런 거 안 쓰고요. 그냥 직접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셔도 이제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맞춰서 퍼블리셔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서브스크라이버도 변경이 돼야겠죠. 서브스크라이버는 이쪽이 수정이 될 겁니다. 이름을 바꿔버릴게요. 샌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스트링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안에 내역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퍼블리셔로 그대로 두고요. 이름을 바꿨으니 자, 여기서 보시면 델리게이트 타입을 그냥 이벤트에다 넘겨줬어요. 이전에는 이벤트 핸들러였죠. 얘가 퍼블릭 이벤트 핸들러 형태로 정해진 어떤 걸 했었죠. 저희가 여기다가 커스텀 이벤트 악스를 넣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델리게이트 선언한 거를 가지고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F5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Receive this message, 비표준 이벤트 발생.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델리게이트하고 이벤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벤트라는 한정자를 넣었잖아요. 이걸 안 넣어도 실행이 됩니다. 보실래요? 자, 돼요. 뭐 다른 게 뭐지? 다른 게 뭘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벤트로 선언을 했을 때하고 다른 점이, 자,
자, 이벤트 선언을 해볼게요. 레이즈 논 스탠다드 이벤트. 이 서브스크라이버에서는 플러스 는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다시 해볼게요. 플러스 는이나 이꼴만 가능하죠. 근데 여기를 직접 호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이벤트 발생해 봐야지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벤트 키워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가능하게 바뀌어요. 바뀌었죠? 델리게이트가 그냥 직접 실행되면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훔쳤다 라고 쓰고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등록을 해놓고 자, 내가 훔쳤다 크크크크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면 이렇게 내가 훔쳤다 크크크크가 실행이 되죠. 자, 이벤트는 이런 거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키워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하고 델리게이트하고 특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에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제가 이렇게 퍼블리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이벤트라고 한 다음에 이벤트를 갖다 넣으면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이벤트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하면 기존하고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근데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넣으면 에러가 날 거예요. 컴파일 해보시면 에러가 나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면 인터페이스는 cannot contain instance fie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죠. 근데 대부분 C샵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알아요. 델리게이트라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델리게이트라서 단순히 델리게이트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얘가 필드이기 때문이에요. getset이라고 프로퍼티를 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세미콜론 빼고요. 실행해 보시면 비표준 이벤트 발생 똑같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내가 훔쳤다를 다시 넣어서 되는지 확인해 보면 그것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서 이벤트하고 델리게이트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벤트여서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델리게이트여서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단순히 어떤 거냐면 이 필드이냐 필드가 아닌 프로퍼티성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제가 이벤트라는 저 한정자, 이 앞쪽에 이벤트라는 한정자를 넣으면 이렇게요. 이벤트라는 한정자를 넣으면 컴파일러 단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얘는 인터페이스에서 선언할 수 있는 어떤 것이야 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벤트라는 한정자가 프로퍼티라는 역할을 하도록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이벤트라는 거여서 되고 델리게이트여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려 하시지 마세요. 필드냐 필드가 아니냐에 따라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델리게이트도 사실은 선언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상에서 선언을 하려면 델리게이트는 프로퍼티 상태가 돼야 되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벤트라고 앞쪽에 키워드만 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